자, 2024년 1월 2일자 전국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를 저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낙찰된 물건은요, 전국 총 84건이 되겠고요. 많지가 않죠? 네, 오늘 아무래도 연휴 다음 날이기 때문에 매각 개수가 좀 적었고, 물건을 진행하는 법원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월요일, 화요일이 좀 물건이 많은 편인데, 오늘은 84건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감정가 나타낸 물건이 있습니다. 자, 서울시 용산구 가로알동 7-190 외 1필지인데요. 여기는 지금 근린 주택으로 되어 있네요. 근린 주택으로 이렇게 담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자, 입구 문도 굉장히 크고요. 딱 봐도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앞에가 좀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근린 주택이니까 자, 보시면은 토지 면적이 100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127평이나 되네요. 감정가가 거의 50억에 육박하고요.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 돼가지고 31억 9천에 한 명이 들어왔네요. 서초동 김땡땡님이 38억 9천만 원, 38억 9천만 원 낙찰이 됐습니다. 1층은 주택이고요. 그리고 일부 사무소로 쓰고 있네요. 이 부분 때문에 근린 주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이 주택이고 지하 주택, 지하에 또 제조업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제시외로 전실이 있고 물탱크실이 있다고 합니다. 사용 승인은 1965년도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 건축물이 실제 1965년도에 건축이 된 건지 그 이후에 뭔가 증축이나 개조가 있었던 건지는 추가로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게 과연 50억의 가치가 있느냐 보시면 서울역 근처에 이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이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지금 여기 지상철이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서울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숙대 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온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서울역의 개발이나 이런 잠재 성장이 우수하기 때문에 입지적으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거주 중인 사람이 다수가 있지만은 현재 보시면은 전입일자가 늦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인도명령 대상이 될 뿐이다. 매각 결정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봐야겠죠. 특별한 건 없고요. 일괄 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해가지고 감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쪽 동네 시세가 어느 정도 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고 금액대가 나가다 보니까 이게 단독으로 낙찰이 됐네요. 38억 9천을 땅값으로만 108평으로만 나누게 되면은 3,600만 원대니까 용산의 이 서울역 근처에 있는 토지 가격을 비추어 봤을 때는 저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축물이 아직은 쓸만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다면은 어떤 또 다른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물건들도 대출이 가능하겠죠? 예,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분께서는 여기를 거주를 하기 위해서 낙찰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낙찰 받았는지는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가장 높은 감정가, 가장 높은 낙찰가를 나타낸 물건이었고요. 자, 다른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포, 부산, 부산의 아파트가 또 나왔네요. 아파트, 부산의 아파트. 수영구 광안 해변로. 아마도 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수영만 아이파크. 여기가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고요. 바로 이쪽 꺾어져 가지고 이 수영강 쪽에 되어 있죠. 밀락교를 지나서 여기에 101동 B동 101 B동 2703호니까요. 2703호다. 2703호니까 자, 여기 뷰가 나올 것 같아요. 2703호.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 앞쪽에 101B동 요 물건이 되겠네요. 1, 2, 3이니까 요 물건. 여기서 딱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어디까지 보여요? 어, 바다가 여기 쪽에는 좀 낮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뷰가 나올 수 있겠네요. 바다까지. 27층이니까 뷰가 나오고 남동향으로 되어 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15억짜리가 지금 9억에 낙찰이 됐거든요. 8명이 들어왔고 공동으로 들어왔네요. 2등이 8억 8천이니까 2등하고 별 차이는 안 나는데 이 물건 특별히 임차인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권리상의 하자는 없어 보이고 자 최근에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 물건의 아, 몇 평이죠? 137제곱이니까 137평방이니까 대략 187 평수를 따지게 되면 56평형이 되겠네요. 매매가가 지금 10억 8천에 나와 있고 10억 8천, 1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거래가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거래된 건 없고 올해 3월, 작년 3월에 9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이 22층에 나와 있다. 근데 이제 이 매물 중에서도 층, 뷰, 향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봐야 되겠죠. 지금 101B동이니까요. 101B동의 남동향 이건 저층이고 중층. 이게 뷰에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동에 중층이니까 10층에서 한 20층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14억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특징을 봐도 막힘이 없는 확실한 마린시티 바다 요트장 전망이라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요트장인가 본데요. 마린시티 전망에 요트장이 있다. 여기 요트장이 있네요. 요트. 이것도 하나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요트가 보인다라는 거는 약간 유럽풍의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물건들은 뷰가 나오고 이렇게 층이 나오면 호가가 14억까지도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다 같은 가격이 아니다. 다 같은 가격이 아니다. 아마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물건도 15억에 나왔지만은 지금 9억에 낙찰됐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최소한 한 3억 이상은 3억에서 4억 정도는 저렴하게 낙찰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명이나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해보고요. 권리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낙찰받아서 명도하고 실거주를 해도 되고 임대를 놓아도 되겠죠. 연식은 충분히 지금 보면 06년식이니까 충분히 뭐 이 정도면 준신축에 가깝고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연식에 비해서 우수한 어떤 입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상품성까지도 갖추고 있는 물건이 아닌가. 예. 그리고 여기 방이 이제 4개가 나오니까 방이 보시면은 주거용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단지 정보 187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구조가 평형이 이렇게 나온다. 평형이 이렇게 나온다. 방 4개고 포베이죠. 방 하나 뒤쪽에 있고요. 화장실 1개, 2개 있고 이쪽에 엘리베이터 있고 거실 이렇게 돼 있고요. 발코니랑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확장이 돼 있다면은 좀 더 넓게 빠졌을 것이고 충분히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9억이면 저렴하게 낙찰 받았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물건이 있는지 다가구가 있는데 거의 100%를 넘겼네요. 100% 넘겼네요. 1차에 단독으로 낙찰 받았다. 위치가 어딘가 보니까 이쪽에 응암역 지나서 구상역 가기 전에 이쪽 주택가 사이에 들어가 있는 다가구가 되겠네요. 큰 도로는 아니고 약간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긴 한데 건물 상태가 양호하죠. 깔끔하게 잘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은 지가 얼마 안 돼 보여요. 굉장히 깔끔하다. 안에 중문도 돼 있고 내부 수리 상태도 굉장히 좋다.
다만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철역에서 이 정도면은 뭐 10분 15분 10분 15분이면은 응암역에 갈 수 있고 또 초등학교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물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네,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느리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소액 임차인들은 명도 확인서를 통해서 소액 보증금을 받아가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잘 협의를 해서 명도를 하면 될 것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 92년도가 아마 아닐 겁니다. 92년도가 아닐 거예요. 다시 건축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건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올 거고요. 또 추가 사항은 구청에 물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건데, 무려 부산에 사시는 분이 혼자 입찰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았네요. 충분한 사전 조사가 되셨겠죠. 되셨으니까 과감하게 100% 넘겨서 낙찰받지 않았을까. 아마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낙찰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층, 2층, 3층, 4층 지하까지 해가지고 총 4, 5, 7가구가 되겠네요. 뭐 전세를 줘도 되겠고요. 기존에 2억에도 전세를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충분히 전세, 월세 그런 수요는 풍부하다. 일부 전세 놓고 일부 월세 나서 대출이자 빼고 거의 돈 안 들이고도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해요? 신탁 대출을 통해 가지고 방빼기 없이 대출을 최대한 받아 가지고 일단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 월세로 임대를 놓고 투자금을 회수해서 근저당 상환하고 그렇게 세팅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눈에 띄는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덕풍동, 서울 서대문구, 마포 염리동에 아파트가 하나 나왔네요. 중소형이고요. 58제곱에 구축 아파트긴 한데, 자, 위치를 보게 되면은 염리 상록 아파트죠. 염리 상록 아파트, 대흥역, 애호개역, 이대역 딱 중간에 이 트라이앵글 중간에 딱 있네요. 모두 다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마포 푸르지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앞에 있고요. 공동 레미안 있고, 뭐 입지야 뭐 마포에서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8억짜리가 7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괜찮은 가격인지 일단 권리상의 하자는 없으니까 지금 최근에 거래된 사례 내지는 매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8제곱이 맞죠? 58제곱 가장 큰 평형 쓰고 매매로 나온 게 지금 뭐 8억, 5층이 8억 정도, 중층이 8억 5천 정도 나와 있네요. 최근에 거래된 게 있을까요? 최근에 거래된 게 있네요. 10월 달에 7억 6천, 2층이 7억 6천, 저층, 중층이 8억, 뭐 8억 정도 되겠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층이니까 8억 정도의 실거래가 된 게 확인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봤을 때도 8억 초반, 8억 초반, 8억 중반까지도 나와 있다. 그랬을 때 지금 낙찰가 7억 500만 원은 시세 대비 약 1억 정도 저렴하게 낙찰이 됐다. 지금 이게 가능한 시기죠? 가능한 시기입니다. 8억짜리가 7억에 낙찰이 된다? 그게 그렇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마포에 좋은 위치에 있는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위치에 아파트를 무려 1억 원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매라고 해서 여기 특별한 뭐 하자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채무자 명도해서 내가 실거주를 하셔도 되고 임대를 줘도 되겠죠. 얘가 58평방이니까요. 58평방이니까 충분히 거주하시는데 문제가 없죠. 방이 2개인 게 조금 아쉽네요. 방이 2개인 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연식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구조가 좋진 않죠. 좋진 않죠.
그래서 투베이에 방 2개짜리 화장실 하나.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안에 좀 인테리어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물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오늘 전국에서 80건 정도가 낙찰이 됐는데 그 정도 양이면은 월요일 치고는 물건 수가 적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도 광주, 은평구 구산동, 서대문구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오피스텔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있죠. 한 동짜리 세대수가 적은 것들, 세대수가 50개 이하 이렇게 한 동짜리 오피스텔은 제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가격이 저렴하다면 뭐 전세 놓고 내가 무피를 세팅할 수 있다면은 뭐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사무소로 되어 있지만 여기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거용으로 쓸 테니까 주방 하나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방 2개 있고 거실처럼 되어 있다. 일단 오피스텔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더 좋아야 돼요. 입지, 상권, 학군, 뭐 교통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역세권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추천을 드리는데 얘는 그렇게 뭐 입지적으로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3억짜리가 지금 1억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나. 다만 여기에 지금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하게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2억 4,500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 근데 이분 지금 장땡땡님은 2억 5천을 넘게 쓴 거 보면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2억 4,500을 다 받아가고 또 조금 남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죠. 왜 1월 2일자 오늘 1억 원까지 떨어진 물건을 왜 2억 5천 썼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여기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1억 원의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2억 4,500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싸리 낙찰 금액을 선순위 보증금 이상으로 써서 낙찰 금액에서 전액 다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감정가 대비해서는 좀 저렴한 금액으로 보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이제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통 월세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적이 나오고 방 개수도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전세로 놓을 수도 있겠죠. 전세로 놔서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시거나 아니면은 월세를 놓고 이자를 대출 이자를 내고도 월세가 남으면 그렇게 해서 세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할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자, 빌라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빌라가 요즘에 인기가 없죠. 빌라가 인기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빌라 투자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물건 하나 정도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대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 1억대 물건들 관심 많으시죠? 공시가 1억 이하. 아무래도 주택수가 있고 자금적으로 조금 넉넉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런 소액 투자 물건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중에 오늘 좀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네요. 왜 저렴할까? 포항 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서울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2,500만 원짜리가 1,530만 원까지 떨어졌다. 자, 전용 4구 평방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자, 도색을 한번 했나 보네요. 도색해서 겉은 깔끔하다. 4층에 507호니까 왼쪽에 있는 집이 되겠네요. 4층 하나 둘 셋 4개. 샤시를 했을까? 샤시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407호 507호
507호 물건. 그리고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봐야겠죠? 전혀 없고. 자, 포항 남구. 이 위치가 보니까 덩그러니 거의 요새처럼 산 속에 있네요. 산 속에. 공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는 굉장히 좋은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학교, 뭐 상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뭘 하려면은 차를 타고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도 절대 가격이 싸고 그 와중에도 유찰이 두 번이나 돼가지고 12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분이 입찰 하셔가지고 1530만 원에 낙찰이 됐네요. 이런 물건 대부분 관심들이 없어요. 지방이기도 하고 또 입지도 워낙 좋지도 않고 또 오래되었고 단지도 65세대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가 없죠. 하지만 월세가 330만 원 나간다 한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너무나 좋죠. 수익률은 너무나 좋다. 자, 낙찰 가격이 1,5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이니까 지금 330에 만약에 임대를 놓는다 하면은 제가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세금 같은 거 다 배제하고 330이면 한 달에 30만 원이죠. 곱하기 12달이면 1년에 총 36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증금 300만 원 있죠? 그럼 내가 낙찰된 금액 1,530만 원에서 보증금을 빼는 거죠. 보증금이 그만큼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얼마가 투자된 거예요? 나누기 1,230만 원. 세금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1,53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그 중에 3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았으니까 내 돈이 실제로 1,230이 묶인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360만 원의 월세를 받는다고 한다면 자, 수익률이 무려 29%예요. 29%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쵸? 이 정도면 대출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냥 받아가지고 나는 330에 월세 주겠다 라고 계산한다면 수익률이 무려 30%에 육박한다. 이게 수도권은 불가능하겠죠. 지방에 특히나 이렇게 요새형 아파트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거래가 꽤나 있어요. 그래도 매매가 되긴 되네요. 최근에 1층이 2,300, 2,600에도 거래가 되고요. 2층도 1,800. 보통 2천만 원 선, 2천만 원 선. 주말 세컨용 뭐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네요. 내분이 이렇게 생겼네요. 오래되긴 했지만 뭐 이 정도면 도배장판만 해가지고 내가 칠 내가 하고요. 도배장판만 불러서 하고 청소 내가 하고 그렇게 해서 월세 줄 거니까 해서 월세를 주면 수익률은 괜찮다. 1,500만 원을 뭐 은행 이자 넣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런 거 해가지고 공시가 1억 이하니까 뭐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세 걱정 없이 그냥 하나 넣어놓고 월세로만 세팅을 한다 그러면은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 자, 무려 29%다. 저는 뭐 초보라면 뭐 한 번쯤 해보고 나중에 좀 가져가다가 한 뭐 2,500만 원 정도에 팔면은 딱 2,500만 원 팔면 얼마예요? 1,500에 받았잖아요. 양도 차익 1,000만 원 나온다. 1,000만 원. 이게 나쁜가요?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월세 29% 나오고 양도 차익 1,000만 원 난다. 저라면 뭐 물론 거리가 좀 멀긴 하지만 거리는 멀긴 하지만 한 사이클의 경험과 임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않나. 보시면은 외관도 괜찮아요. 이렇게 칠을 다 해가지고 깔끔합니다. 네, 지금 93년식인데 30년 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괜찮고 4층이니까 계단이 없어도 뭐 올라갈 만하죠. 4층이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자, 소액 물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또 물건들이 나왔고 또 소액으로도 낙찰된 걸 보셨고 또 8억짜리를 7억에 낙찰받아 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경매 기회가 많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특히 올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질 거다. 많아질 거고 반면에 경쟁, 입찰하는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월 10일까지 1월 10일부터 제가 공부방 9기를 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낙찰받고 수익 내고 같이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또 공부방 온라인 카톡 공부방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저와 함께 공부해서 낙찰받고 수익 내실 분들은 함께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3개월, 6개월 단위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제가 꾸준하게 물건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경매하고 어떻게 경매로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지 저와 함께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친근한 그런 정말 속속들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또 메토의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2024년 첫째 날 1월 2일자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를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